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서 1년 살고 하시면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상생임대주택 특례입니다. 10억 원에 취득하신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억 5,6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같은 거래인데 지역만 달라져도 이렇게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타이밍인데요. 특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신규 취득이나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지역을 봐야 할까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들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인천 송도와 검단 신도시, 화성 동탄 신도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입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인데 아직 조정 대상 지역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특히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잖아요. 검단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직 규제 지역은 아니시고. 동탄은 말할 것도 없죠. 경기 남부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데 수원이나 성남 일부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인데 동탄은 아직 아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부산의 해운대, 동래, 수영구도 마찬가지죠. 지방 대도시의 핵심 지역들인데 아직 규제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저희 판단으로는 2026년으로 넘어가면 이 지역들도 조정 대상 지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 자금 유동성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규제가 강해지니까 거래가 줄어들고 있죠. 그럼 거래가 줄어들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지방과 신도시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적기라는 건데요. 규제 전에 들어가면은 취득세도 절약하시고 향후 양도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실수요와 재무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해당 지역의 입지와 개발 호재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이 정말 그 타이밍입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편입되는 순간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고 증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증여하시는 방법, 여기서 조금 더 바꿔서 부담부 증여하는 방법, 또 우회 증여 방법인 저가 양수도랑 교환거래 등등 각각의 방식마다 세금 효과가 다르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 현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보증금을 포함한 부담부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되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고요. 저가 양수도나 교환거래는 더욱더 복잡해지잖아요. 취득세 산정 문제부터 해서 양도세 계산, 증여세 이슈 등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말 반드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절세는커녕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 집은 어떡하지?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가족 간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이 정말 적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만약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편입되는 순간에는 네,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고 증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도 중과가 적용되고요. 지금이라면 쓸 수 있는 절세 방법들이 나중에는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증여 절세 방법 3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증여 혹은 다른 선택 가능한 옵션과 비교하여 실제 얼마나 절세가 이루어지는지까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증여와 비교할 수 있는 옵션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가진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 6억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부모님이 5년 전에 3억 원을 사셨고요. 일반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근데 부담부 증여를 쓰면요, 6억 보증금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양도세를 내시고 나머지 4억 부분만 증여세를 내시는 거예요. 일반 증여 기준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의 세액을 부담해야 했던 상황을 부담부 증여로 1억 9,500만 원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2,500만 원을 절세를 해드린 게
저희도 정말 보람찬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세액적인 효과에서 훨씬 유리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는 보증금을 포함한 부담부 증여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되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가 양수도인데요. 이건 증여가 아니라 싸게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12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9억에 파는 거죠. 부모님은 1주택자이시고 4억에 사신 집이에요. 부모님은 9억에 파셨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자녀는 9억을 실제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됩니까? 증여세는 시가 12억에서 거래가 9억을 뺀 3억 이 부분만 증여로 봅니다. 일반 증여로 12억 전체를 증여받는 것보다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오죠. 근데 이 방법에도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저가 양수도는 특성상 자녀가 실제로 9억 원이라는 큰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하는 저가 양수도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또 취득세 산정, 양도세 계산, 증여세 계산 이게 정말 복잡하거든요. 저희도 실무하면서 몇 번씩이나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봐야지 그 결과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절세해드린 사례도 생긴 적이 있었죠. 저가 양수도는 정말 반드시 여러 번 경험이 있는 세무사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요. 잘못하시면은 괜히 세금 더 내시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마지막으로 이건 생소한 방법이실 것 같은데 교환거래입니다. 부모님도 집이 있고 자녀도 집이 있을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12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자녀분께서는 9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어요. 두 분 다 1세대 1주택자시고요. 그럴 때 이 두 집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양쪽 다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론 시가 차이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증여세가 나오는 게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환에서도 저가 양수도와 마찬가지로 시가의 30%랑 3억 원 중 적은 금액만큼은 증여세에 차감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사례를 공유 드려볼게요. 부모 세대에서 4억에 취득한 12억 정도의 아파트를 취득가의 2억에 9억 상당 주택과 교환한 케이스가 있었죠. 참고로 두 세대는 모두 1세대 1주택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증여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다급하게 증여를 말린 다음에 자산 분석 이후에 저희가 교환 거래를 제안드리면서 세액을 정말 많이 줄여드렸잖아요. 근데 세무사님, 교환 거래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교환 거래를 실제로 해본 세무사님들 주변에 거의 없잖아요. 네. 취득세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양도세는 또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증여세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슈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교환 거래건은 팀 전체가 붙어서 검토합니다. 법무사, 감정평가사까지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총 우회 증여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고 어떤 분은 저가 양수도가 유리하고 또 어떤 분은 교환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양도세랑 증여세만 계산해서 보여주는 컨설팅은 반쪽짜리 컨설팅입니다. 그렇죠.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재매각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될 건지, 보유 기간 동안 보유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 파도세무회계에서는 시뮬레이션 세액 보고서를 상담시에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각 방법별로 세무 제척 기간 내에 15년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어떤 게 가장 유리한지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동산 중개, 법무사, 감정평가사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무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등기 이전 자체가 필요한 경우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가 원스톱으로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전체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실무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론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여러 건을 처리해본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은 규제가 오기 전 지금이 적기입니다. 망설이시다가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시면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한정적으로 바뀌어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현재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모든 세금에서 중과 규정이 생깁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투자성 매매나 절세 전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지금은 아직 규제 밖에 있는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에 주목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인천 송도, 검단, 화성 동탄,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구 등이
핵심 지역인 거죠. 다섯 번째, 가족 간 증여를 고민하신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전략을 반드시 짜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세금 문제들은 정말 복잡합니다. 양도세, 증여세만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는 반쪽짜리 컨설팅인 거죠. 취득세, 보유세, 개별 상황에 맞는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 컨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함께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파도세무회계에서는 부동산 중개부터 해서 법무사, 간평사 분 함께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세액 보고서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혹은 연락주세요. 저희 채널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 컨설팅 센터로 직접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따뜻한 커피와 함께 편안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세금 절세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망설이시다가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시면은 수천 수억 원의 세금 차이 그냥 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의 자산을 결정합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파도세무회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